네, 9월 27일 오늘도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장을 리뷰하고요. 내일 장을 프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방송 이끌어갈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MBN골드 김동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장이 이제 코스피는 상상 마감했고요. 코스닥에서는 하락으로 일단은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뭐 일단 헝다 문제는 그야말로 크게 영향은 주지는 않았고요. 개별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이 새로운 모멘텀이 좀 생겨난 종목들이든 또는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뭐 신고가 흐름을 계속 보이면서 순환 상승을 계속 하는데요. 시장은 개별 종목별 흐름으로 앞으로도 전개될 것이다라는 것이 시사하고 있고요. 예. 또 이 테이퍼링이 예고된 가운데 보통의 경우에 경기 관련주도 잘 안 가고 대형주 잘 안 가니까 종목별로 매기가 쏠리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그러면은 실제 오늘 10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0개의 키워드 열어주세요. 자, 오늘도 1위에는 반도체 대장이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는 해운주들의 실적 기대감에 오늘 또 올랐던 모습이었고요. 3위에는 2차 전지입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올라갔던 2차 전지. 4위에는 남북경협주도 오늘까지 좋은 흐름 가져갔고요. 게임주와 정유주. 자, 정유주 이제 WTI 국제 유가는 거의 52주 신고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오늘도 많은 관심 받았습니다. CMO도 올라왔고요. 9위, 오늘 또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도 많았습니다. 10위에는 이 오징어 관련해서 콘텐츠 종목들 오늘도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10개의 키워드, 10개의 종목으로 확인해 봐서 종가 형성은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1위에는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2위에는 HMM이 오늘 0.92% 상승 마감했고요. 3위에는 후성입니다. 15%대 크게 상승했습니다. 자, 4위에는 대북주 중에서 오늘 가장 크게 움직였던 종목은 현재 신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6.23%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고, 자, 대부시스터즈 쿠키런으로 오늘도 강하게 달려갔습니다. 자, 6위 S-오일은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이 4.29% 크게 상승했습니다. 삼강 MNT도 이 수주 소식과 함께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8.98% 상승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그리고 이건홀딩스는 20%대 움직이다가 종가에서는 19%대로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자, 그리고 버큐스튜디오도 1.93%로 상승폭을 어느 정도 반납한 모습으로 오늘 장을 모두 마무리했는데요. 자, 이렇게 10개의 종목 중에서 오늘 대표적인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는 HMM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해운운임도 유가만큼이나 정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최고치 경신했는데, 자, HMM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가 계속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 코로나에서 회복이 되면서 글로벌 교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이 HMM은 구조조정 효과까지도 이제 겹쳐지면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많이 빠졌어요. 지난번에 많이 오른 데 따른 조정, 그 다음에 또 노사관계 불투명성 이런 부분에 빠졌는데 대체로 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이 해운과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상당 부분 우리 해운사들이 좀 많은 좋은 성적을 보일 거라고 생각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지난번에 수에즈 운하에서 뭐 여러 가지 선박들이 또 가로막아서 물류 대란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대체로 중국 선박하고 이제 그 일본 선박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 해운주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프리미엄을 받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구조조정 효과 때문에 충분히 또 지금 그 교역량을 다 소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은 코로나로부터의 어떤 경제 오픈과 그리고 위드 코로나와 함께 교역량 회복과 함께 실적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상승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다.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HMM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내일의 의견에서는 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HMM 곧 이제 10월이 넘어가면은 본격적인
본격적인 실적 3분기 시즌이 돌아옵니다. 예. HM의 실적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지금 글로벌 경기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는 3분기 실적은 조금 살짝 둔화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살짝 정도일 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기술적인 영역이고 아마 상승 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네. 다시 하반기로 가면은 여러 가지 겨울철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서 4분기 실적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기에는 조금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해주셨습니다. 4분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더 이제 실적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실적은 얘기를 했고 HMM에 관해서 하나만 더 제가 더 추가 질문을 좀 드리자면 주가 상승폭을 지금 현재 좀 많이 가져가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많이 올랐죠. 네, 네. 많이 올랐고. 근데 이제 밸류를 따져본다면 이제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PER이 100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 하지만 12월 예상 퍼가 3.6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건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의 퍼가 10배가 넘거든요. 근데 이게 3.6이에요. 그러면 실적 대비해서는 아직도 더 갈 여지가 꽤나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네. 볼 수 있겠고, 물론 이게 전기차나 이런 것처럼 이제 신성장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퍼가 뭐 예를 들면 30 이렇게 가기는 어렵겠지만 제 판단은 6배에서 8배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서 네. 실제 진입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MM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시각까지 얘기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3위에 위치한 후성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15%나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동박 관련 주들만 좀 관심을 받았었는데 후성은 또 알게 모르게 15%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기차 그리고 대규모 투자로 오늘 확 올라가긴 했는데요. 자, 후성의 향후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후성의 경우에도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거고 이 전기차 산업뿐만 아니라 배터리 산업 쪽에서 이 한국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특히 지금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나 세계 시장 침투도가 점점 약화될 것이다라는 걸 고려할 때 네. 우리 그 배터리 회사들의 경쟁이 높아질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배터리를 많이 팔리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들도 잘 갈 거기 때문에 뭐 양극재, 음극재, 또 분리막, 동박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단 제가 늘 그 걱정되는 것은 네. 과거에도 저희가 80년대죠. 80년대 70년대, 80년대 지날 때 건설 수주, 조선 수주 이런 것들이 뭐 그야말로 전 세계 수주를 다 더한 것보다도 뭐 2배 정도 수주가 예상이 된다. 막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시점에 조선주가 이제 상투치고서는 다시는 못 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예. 이것도 이 배터리라고 하는 것도 아마도 지금은 뭐 이렇지만 향후에 또 시장이라는 게 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항상 장밋빛 전망이 나올 때 그리고 신고가에서 막 20% 30% 올 때 상투에 가까운 그런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익절은 준비하면서 따라가는 게 좋다. 뭐 어디서 뭐 예를 들면 후성 같은 종목도 야 뭐 10만 원 간대다 뭐 이런 얘기 막 할 수 있거든요.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거꾸로 보면은 그만큼 이쪽과 관련해서 이미 많은 재료들이 다 반영이 돼서 지금은 이제 매물이 당직적으로 네. 없어서 잘 오르지만은 어느 순간 고점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고점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면서 익절 라인이 철저하게 타이트하게 가면서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후성 익절 라인을 되게 강조해 주시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일단은 이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이와 관련된 주가 전망에 대한 질문을 한 번 더 추가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후성이 이 탄소 배출권 이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권리도 이제 가격이 점점 오를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이제 그 지금 많은 글로벌 정책들이 뭐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목표로 정책을 잡고 있는데 키워드가 사실은 탄소 배출권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2차 전쟁 쪽으로만. 이거는 그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이 글로벌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상승하는데 아직 저는 공감대 형성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중국 같은 나라들 만약 탄소 배출권 하라 그러면 공장 다 세워야 될걸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은 어쨌든 그 이념 조금 멀리 보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종목은 그야말로 지금 설비 투자라든지 또는 증설에 대한 이슈 그리고 증설이 된다는 것은 결국 실적이 좋아진다니까 밸류만으로 가는 뭐 그런 걸로 보는 것이 훨씬 더 가까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럼 좀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2차 전지, 이 후성과 관련해서 요즘 2차 전지의 흐름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2차 전지 이제 좀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제는 예를 들어서 보고 좀 덜 올랐던 종목을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후성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쪽은 사실 그 지금까지 많이 못 올랐죠. 못 올랐는데 이제 아무래도 기대되는 매출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뭐 양극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갔다라는 것, 그만큼 거기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 동박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 배터리에 동박이 들어가면 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양극재, 음극재에 그게 많이 들어갈 거니까 소재의 어떤 절대적인 수요량 이런 거 좀 생각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늦게 오른 것은 늦게 오를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성에 대한 뒤후자 혹 생각해서 후성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S-오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제 마진 개선도 그렇고요. 국제 유가가 정말 52주 신고가 앞두고 있거든요. 향후 흐름, S-오일은 내일장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뭐 S-오일의 경우에는 겨울철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조금 당분간 계속 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특히 최근 그 유가 상승의 뭐 원인은 감산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석탄에 대한 그 수요나 석탄을 이제 안 쓰려고 하면서 그 대체 수요들이 많이 생겨나서 LNG 가격도 요즘 많이 올라가고 있고 유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이 이제 탈탄소라는 그런 그 정책적인 목표를 갖고 가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뭐 셰일 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급량이 좀 제한될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도 또 있는 거고요. 작년에 보셨다시피 이제 텍사스에서 정전 사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각 국가들이 올해는 좀 정전 사태를 피해 보고자 미리 뭐 LNG라든지 이런 원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보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번 겨울 끝나기 전까지 그래서 한 내년 1월 정도까지는 계속 강세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셨던 건 국제 유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불확실성이 있는 뭐 리스크라든지 요인은 또 어떻게 따로 없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뭐 일단은 수요가 공급을 이제 이기는 거고 이 석유라는 것도 이제 그 생산을 하려면 생산을 뭐 재개하거나 생산을 확대하거나 하면 당연히 설비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탈탄소화 바람을 타고 추가 설비 투자나 이제 이런 부분은 작아졌고 또 특히나 이 석유나 이제 가스의 생산량을 추가 생산량을 이제 만들어내던 미국이 셰일 오일이나 셰일 가스에 대한 투자를 이제 줄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 타이트한 어떤 수급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겨울 내내 좀 유가는 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겨울까지도 이 유가가 좀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요, 지금 그 정유화학주들 담아야 될 시기라 보시나요? 정유학주들의 경우에 뭐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추가로 이제 보유자의 영역 정도 추가로 담는다라는 것은 조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약간의 계절적인 요인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내년 봄 되면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그 석탄을 못 사잖아요. 호주가 수출을 안 하니까. 그러면 겨울에 이제 난방도 해야 되고 그런데 석탄을 못 써요. 그러니까 석유를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초과 수요 현상도 좀 나타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아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유 종목 수익 극대화하는 정도. 그리고 지금 오른다면은 아마 유가는 $100 정도 저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유가 고점 근처 언저리 차익 실현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유화학주에 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봤고요. 이어서 3강 MNT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강 MNT 오늘 8.98%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주 소식이 오늘 좀 올랐던 것 같은데요. 이 상승 추세 계속 이어질 거라 보시나요? 글쎄요, 뭐 이제 풍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바람개비
바람개비죠. 바람개비 돌려서 이제 전기 생산하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탈탄소화에는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들이 이제 풍력으로 얻는 어떤 전기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투자를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도 뭐 우리 그 관련 종목들의 수준은 계속 좀 더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단 이게 과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당 부분 이제 풍력 관련주들은 작년 그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미 그 지난해 9, 10월부터 올해 1, 2월까지 대시세를 냈거든요. 크게 올랐던 그런 종목들은 올라와봐야 이제 반등 내지는 전고점까지 되돌림 정도라고 봐야지 추세를 끊고 막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는데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고는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의견을 주시긴 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린 뉴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태양광을 가야 되나 풍력을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탈탄소에 완벽한 대안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일부 채울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예를 들면 텍사스에 정전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바람개비가 다 얼어서 안 돌아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해야 공장을 돌리는데 전력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정전 사태가 나죠. 그다음에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텍사스는 더운 지방인데 눈이 안 오던 지역에 눈이 내린 거예요. 그럼 눈을 이제 태양광은 한 패널이 있지 않습니까?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햇빛을 받을 방법이 없는 눈이 덮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전력 대란이 일어난 것처럼 이 신재생 에너지는 자연의 어떤 환경에 좌우되면서 컨디션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영구적이고 이제 좀 뭐랄까 지속적인 일관성 있는 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데 부담이 되니까 그런 요소에서 제가 볼 때는 신재생 에너지의 추가적인 많은 투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산업 국가는 특히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광 MAT를 비롯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전망 이야기도 잠깐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10개의 키워드, 10개의 종목 고스톱 사인이 모두 나왔습니다. 자, 대부시스터즈 폭발적으로 상승했는데요. 대부시스터는 스탑 사인이 나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스탑, 그리고 퍼키스튜디오도 이제 스탑 사인이 나왔습니다. 이외 모든 종목들은 모두 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10개의 종목 중에서 김동호 매니저가 바라보는 베스트 탑픽 종목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 탑픽 종목은 아무래도 오늘 뭐 지금 선도전기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지난 주말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오늘도 16% 올랐지만 더 간다라고 보고요. 남북 경협과 관련된 것은 지금 어쨌든 뭐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스탠스 자체가 이제 많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중국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를 위해서 북한을 이제 끌어들여야 된다는 그런 논리들이 미국 내부적으로도 많이 강해지고 있고 북한이 뭐 미사일 한두 개 발사해도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화는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뭔가 이제 과거에 그 북한에 대한 어떤 스탠스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늘 신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종목은 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 목표치는 1차 목표치는 이 4,200원 손절가는 3,0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원의 베스트 종목입니다. 오늘 자, 목표가 4,200원이고요. 손절가는 3,000원인데 자, 현재 남북 경협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 번 더 나눠보자면 현재 이 흐름을 그럼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어쨌든 지금은 사실은 한국과 이 북한의 어떤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소련 정책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어떤 그 변화 그거와 연관 지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과거는 미국이 이제 북한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러시아의 이제 남하 이걸 막을 수 있는 막기 위해서는 사우스 코리아도 강하게 만들어야지만 노스도 더 확장하거나 강해지는 걸 막고 제재하고 이런 쪽이었는데 거꾸로 이제 과거의 중심은 러시아에 대한 방어였다면 지금 중국에 대한 방어로 패권 전쟁 이후에 전환이 되면서 중국과 가까이 있는 나라 그 나라
이제 적의 친구를 적의 친구를 친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미국의 스탠스다 이렇게 봐서 경협과 관련해서는 예. 우리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스탠스 변화에 따라서 추세적으로 이루어질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동건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따로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네, 잠시 후 5시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고요. 경협 쪽 계속 갑니다. 언제까지 궁금하신 분들 5시 무료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5시 무료 방송에서 경협주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